동북아의 중심축은 한국이다. 그리고 독도와 대마도는 한국 땅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마디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지스함 5대를 독도로 밀어넣었고, 중국은 한국 보호라는 명분하에 핵잠수함 2척을 비밀리에 독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모르는 이 모든 상황을 한국은 극비리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한 한국의 조용한 대응, 그리고 대마도를 품에 안게 된 감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전 8시 22분 상황실 천장에 형광등 27개가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저는 에이든 로버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북아 담당 보좌관입니다. 워싱턴의 11월은 늘 차갑지만 이날 아침 지하 3층 상황실의 공기는 유독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커피 잔을 쥔 채 저는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긴급 성명 발표 3분 전입니다. 사만다 체이스 CIA 대중국 분석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녀의 검지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땀이 맺혔는지 화면에 얼룩이 남았죠.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중국의 레드라인 넘었다. 중국 관영 CCTV의 속보 자막이 한자와 영문으로 동시에 흘러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서 등을 떼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2번 더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죠.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 가능성 다카이치가 정말 이 말을 했단 겁니까? 윌 하퍼 국방부 연락장교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0년 경력의 군인도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7일 전 중의원 답변에서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린지 월리스 국무부 일본 과장이 문서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는 최초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스크린에 중국의 보복 조치 목록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자국민 일본 여행 유학 금지.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그리고 마지막 줄 추가 군사 외교 조치 예고.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사만다가 새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일본 내 여론조사 그래프였죠.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붉은 선이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42%에서 단 사흘 만에 29%로 추락한 수치였습니다. 일본은 왜 지금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린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총리실과 외무성의 소통이 끊긴 것 같습니다. 저는 스크린 오른쪽 구석에 작은 창을 주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공식 성명란이었죠. 비어 있었습니다. 한국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반응은? 없습니다. 사만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모두 침묵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이 순간 그 한가운데 있는 한국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죠. 제 경험상 이런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준비 중이거나 이미 알고 있거나. 중일 관계 1980년대 이후 최악 수준입니다. 사만다가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베이징 일본 대사관 앞 시위 인원 32,000명, 상하이 일본계 기업 14곳, 영업 중단, 텐진 일본인 학교 휴교 명령. 그때 스크린 하단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SNS 실시간 트렌드 1위 해시태그 독도는 일본 영토. 방안의 공기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지도자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무엇을 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론을 돌리는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에서 한국 문제로. 린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독도를. 그럴 겁니다.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지도자들은 가장 위험한 카드를 선택합니다. 지금 일본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사만다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화면에 일본 방위성 건물 야경이 떴습니다. 창문 여러 개에 불이 켜져 있었죠. 도쿄 현지 시각 새벽 3시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방위성 상황실 가동 중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원지에서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왜?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15분 도쿄 시각으로는 오후 6시 15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CIA 도쿄 지부장 마크 테일러. 에이든, 지금 바로 NSC 상황실로 가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아파트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차가운 11월의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25분 후, 저는 다시 지하 상황실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사만다가 중앙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도쿄 방위성 건물 정문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7대가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시각 표시는 도쿄 현지 새벽 3시 47분. 긴급 소집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만다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쿄 지부에서 30분 전 확보한 겁니다.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실시간 번역 자막이 화면에 떴죠. 총리님, 지지율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조사 결과 26%입니다. 26? 사흘 만에 16포인트 하락이라는 거야?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목소리를 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 우리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 더 불안해할 거야.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리한 타격음이었죠. 국민에게 보여줘야 해. 일본이 강하다는 걸. 중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총리님, 그건 독도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독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중국 이슈에서 시선을 돌려야 해요. 사만다가 오디오를 멈췄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웅웅거림만 들렸죠. 계속 들려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음성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외무성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음색이었죠. 한국과 관계가 상관없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내 여론이야. 한국. 그들도 결국 조용히 넘어갈 거야. 하지만 이지스함을 보내세요. 아타고, 초카인, 마야, 하구로, 아키즈키. 5척 모두요.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5척입니까? 그건 너무. 정례훈련이라고 발표하면 돼요. 국제법상 문제 없어요. 독도 방향으로 가는 정례훈련이라니. 야마구치 막료장.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가 자위대 통합 막료장입니까? 누가 총리입니까? 더 이상 반박은 없었습니다. 사만다가 오디오를 끊었습니다. 2시간 전 녹음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입니다. 새 영상이 떴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선체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지스함들이었습니다. 7,700톤급 구축함들이 하나씩 부두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출항 시각은? 제가 물었습니다. 도쿄 시각 새벽 4시 23분부터 순차적으로. 사만다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5척 모두 다른 항로로 이동 중입니다. 속력 2830노트. 완전 전투 배치 상태입니다. 붉은 선 5개가 일본 열도에서 동해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이 한 지점을 향하고 있었죠. 독도. 미친 짓입니다. 윌 하퍼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사전 협의도 없이? 없습니다. 린지 월리스가 문서를 넘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대사관에 확인한 결과 한국 정부도 30분 전에야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도를 응시했습니다. 이지스함 5척. 일본이 보유한 최신의 전력의 절반이었습니다.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이죠. 그런데 지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맹국보다 국내 여론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사만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새 알림이 떴습니다. 일본 관방장관 긴급 기자회견 생중계였습니다. 자위대 함정 5척이 동해에서 정례훈련을 실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훈련 해역은 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 내입니다.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도 근처입니까? 관방장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눈이 순간 오른쪽으로 움직였죠. 다케시마 인근 해역도 우리 훈련 구역에 포함됩니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한국 반응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린지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실, 외교부, 국방부 모두 침묵입니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붉은 선들을 바라봤습니다. 5척의 이지스함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도착 예정 시각은 현지 시각 기준 내일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사만다가 계산했습니다. 독도 영해 12해리박 공해상에 도달합니다. 제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에이든, 일본 대사를 불러야겠어. 이건 너무 지나쳤어. 하지만 장관님, 일본은 동맹. 동맹이라면 최소한 통보는 했어야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도쿄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죠. 일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쌓아온 동맹 관계가 한순간에 의심스러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만다가 새 창을 열었습니다. 일본 SNS 실시간 트렌드입니다. 1위 해시태그 독도는 일본 영토, 2위 해시태그 자위대출동, 3위 해시태그 강한 일본, 4위 해시태그 다카이치 총리 지지, 5위 해시태그 중국은 적. 효과가 있네요. 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4위 보세요. 지지율 반등 시작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악의 순간, 지도자들은 국민이 원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환상을요. 화면 속에서 붉은 선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을 가르며 동쪽으로, 독도를 향해. 그리고 서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정말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지스함 5척이 자국 영토로 향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됐죠. 침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무능하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저는 한국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17분, 제 컴퓨터에 붉은색 알림창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긴급 기자회견 5분 후 시작. 커피를 마시던 사만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윌이 키보드 두드리던 것을 멈췄죠. 상황실 안에 7명 모두가 중앙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또 뭡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일본 제재 추가 발표? 모릅니다. 린지가 대답했습니다. 베이징 대사관에서도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단상에 올라섰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첫째, 일본 다카이치 정권의 대만 관련 발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것입니다. 예상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돌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죠. 둘째, 왕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제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사만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독도, 한국이 부르는 이름 그대로 이 섬은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마이크로 들려왔죠. 중국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린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독도 문제의 입장을 밝힌 건 사만다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화면 속 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합니다. 타국 영토에 대한 야욕을 버려야 합니다. 중국은 정의로운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중국이 한국 편을 든 겁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는 거죠. 그때 새 알림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일본 외무성 긴급 성명 발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예정. 미국 국무부 입장 요청. 쇄도.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에이든, 우리 입장을 정리해. 30분 안에. 하지만 장관님, 이건 너무 복잡. 30분.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그때 사만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런.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띄웠습니다. NRO에서 방금 전송했습니다. 동해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이미지였죠. 그런데 화면 한가운데 독도 북쪽 37km 지점에 하얀 원이 2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수면 거품 패턴입니다. 사만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수함이 부상할 때 생기는 난류 흔적이죠. 잠수함. 제가 되물었습니다. 크기로 봐서.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겁니까? 린지가 물었습니다. 94% 확률로 중국 해군입니다. 사만다가 다른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94형 전략 잠수함과 94명 공격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핵잠이 독도에? 윌이 일어섰습니다. 언제부터? 최소 48시간 전부터 대한해협을 통과했을 것으로 봅니다. 사만다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 소나망에 포착된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사세보 기지, 요코스카 기지, 오키나와 전방초소 어디에서도 감지 기록이 없습니다. 린지가 새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에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혀?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독도 인근에 이지스함 5척을 보냈는데 중국 핵잠이 그 아래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다.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본의 대잠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도 놓쳤습니다. 사만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이렇게 조용해진 건 처음입니다. 새 영상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습니다. 중국 핵잠수함 독도 인근 출현, 전 세계 충격.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30분 전 촬영된 영상입니다. 화면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잔잔한 수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물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일 잠망탑이 물을 가르며 나타났죠. 중국 해군 94형 전략 핵잠수함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성홍기였습니다. 그리고 3초 후 다시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잠수함도 같은 방식으로 출현했다 사라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떠올랐다 다시 잠수한 겁니까? 윌이 물었습니다. 과시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모릅니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핵전략 자산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제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 중국 핵잠 감지 실패 인정, 도쿄 증시 3.7% 폭락, 다카이치 지지율 재급락.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한국 국방부 논평 거부. 또 침묵입니까? 사만다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5척이 독도 12해리밖에 도달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중국 핵잠 2척이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린지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죠.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모두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대통령실은요?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회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본은 패닉 상태. 중국은 핵잠을 노출시킴. 전 세계는 충격.
그런데 한국만 조용했습니다. 한국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자국 영토 바로 옆에 핵잠수함 두 척이 있는데 모를 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핵잠이 나타나기 전부터 사만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 동향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걸 찾아야 합니까? 모릅니다. 뭔가 이상한 것.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죠. 한국 해군작전사령부 JIOC. 72시간 전부터 비상운영 체제입니다. 72시간 전?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중국 핵잠이 발견되기 훨씬 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한국이. 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CNN은 계속 중국 핵잠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선체가 수면을 가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저는 그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물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3월 12일 오전 10시 40분 인천공항 활주로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4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죠. 제 머릿속은 온통 중국 핵잠과 일본 이지스함, 그리고 한국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츠 보좌관님? 검은색 세단 옆에 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죠. 그의 배지에는 통역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곧장 평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평택?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부가 아니라. 네. 해군작전사령부입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남쪽으로 향했죠. 고속도로 양옆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월의 한국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나무들은 잎이 없었죠. 50분 후 우리는 거대한 철문 앞에 멈췄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정보작전센터 JIOC.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세 층. 빛이 점점 사라지고 형광등의 차가운 조명만 남았죠. 지하 4층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옆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뿐이었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두꺼운 금속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찍는 소리. 비밀번호 입력음. 생체인식 스캔. 3번의 절차를 거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상황실이었습니다. 천장 높이가 7m는 됐죠. 정면에는 폭 15m의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앞에 50여 명의 해군 장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버츠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 여성이었죠.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예리했습니다. 이서현입니다. 외교부 국제안보전략관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이쪽은 박준호 대령, 해군 정보작전센터장입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50대 남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동해 해도였습니다. 3D 입체 지도였죠. 수심이 색깔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파란색, 남색, 검은색. 깊이가 깊어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움직이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점 5개가 독도 북서쪽 12해리 밖에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 수심 150m 지점에 노란색 점 2개가 있었습니다. 중국 94형 전략잠수함 마이너스 샤오룽, 중국 93형 공격잠수함 마이너스 하이후.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실시간입니까? 네.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핵잠 옆에 작은 녹색 점 여러 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해군 UUV-12호, 한국해군 UUV-17호, 한국해군 UUV-23호. UUV? 제가 물었습니다. 무인 잠수함입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언맨드 언더워터 비히컬. 우리가 독자 개발한 소형 추적 잠수함이죠. 화면 오른쪽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샤오룽 마이너스 속력 12노트 수심 152m 방위 87도 하이후 마이너스 속력 11노트 수심 148m 방위 91도. 어떻게?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이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반도 동쪽 해안선이 나타났습니다. 해저에 녹색 선들이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었죠. 극저주파 수중음향 감시망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동해 전역을 커버합니다. 해저 케이블로 연결된 수중 청음기 237개가 배치돼 있습니다. 237개. 네. 울릉도, 독도, 포항, 동해 연안 전역입니다. 20Hz 이하 극저주파까지 탐지합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핵잠이 언제 들어왔는지. 72시간 전입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3월 9일 오후 11시 37분 대한해협 서수도를 통과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네.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녹색 점들이 노란색 점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UUV는 어떻게 추적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자율기동입니다. 박 대령이 새 영상을 틀었습니다. 수중 영상이었습니다. 어두운 바다속이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저편에 거대한 검은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잠수함이었습니다. UUV-23호가 3시간 전 촬영한 영상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거리 340m에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했습니다. 잠수함 선체에 붉은 깃발 문양이 보였죠. 그리고 한 번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409. 샤오룽 한 번 확인.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은? 제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걸 압니까? 모릅니다. 이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에 이지스함 5척을 보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무엇을 찾으려는지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박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소나 탐지 범위는 최대 40km입니다. 그런데 중국 핵잠은 그 아래 150m 깊이에 있었습니다. 탐지가 불가능했죠. 미국 제7함대도 놓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로버츠 보좌관님, 우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하죠. 지금이 그 순간입니까? 아직 아닙니다. 박 대령이 새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수온 분포도 해류 방향 음향 반사 계수 수중 염분 농도.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수온, 해류, 염분, 수압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잠수함이 움직이면 물이 움직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읽습니다. AI 기반입니까? 부분적으로. 하지만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15년간 이 바다의 모든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푸른색 선이 물결치듯 흘렀죠. 이게 샤오룽의 음향 신호입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수 펌프 소리, 프로펠러 회전음, 선체 진동까지 모두 다릅니다. 지문처럼 고유합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걸 압니까? 자신들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를 겁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원할 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본 표정이었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3일 후 국제해양법 재판소 ITLOS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역사, 법리, 위성사진까지 준비했겠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말보다 바다를 보여줄 겁니다. 박 대령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일본은 기술도 정보도 없다는 게 드러날 겁니다. 이서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독도를 지킬 능력도 지켜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게 증명될 겁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녹색 점들이 여전히 노란색 점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정확하게. 진실은 조용할 때 더 강합니다. 이서현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3일 후 헤이그에서 뵙겠습니다. 로버츠 보좌관님. 그때는 전 세계가 이 화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 대회의장의 천장 샹들리에 132개가 일제히 켜졌습니다. 68개국 대표단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정적이었죠. 저는 미국 대표석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정면의 단상을 응시했습니다. UN 국제해양법 재판소 긴급회의. 독도 문제가 이 자리에 오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발표를 시작하십시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무라 히데오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색 양복, 붉은 넥타이. 그의 뒤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다케시마 마이너스 일본 고유의 영토. 제목이 떴습니다. 일본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돼 있었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기무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준비된 목소리였죠. 일본은 오늘 명확한 역사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905년 시마네 고시 제40호 문서였습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무주지 선점 원칙으로 다케시마를 합법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석이 술렁였죠. 이는 어떠한 국가의 항의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한국 대표석을 봤습니다. 이서현이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돌처럼. 기무라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입니다. 새 슬라이드. 17세기 일본 고지도들이었습니다. 1667년 은주시청 합기, 1696년 죽도도설, 모든 문헌에 다케시마가 명기돼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질학적 근거입니다. 해저 지형도가 나타났습니다. 3D 그래픽이었죠. 다케시마는 오키 해저대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질구조상 일본 영토의 자연적 연장입니다. 40분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역사, 법리, 과학, 위성사진까지. PPT 127장. 준비된 모든 것이었죠. 이상입니다. 기무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국제재판소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중국 대표단.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50대 후반 남성이었죠. 외교부 조약법률국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주장을 전면 거부합니다. 회의장이 긴장했습니다. 1905년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의 편입은 침략의 연장이며 무효입니다. 그가 자료를 들어올렸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은 정의로운 역사인식을 지지합니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 대표석이 술렁였습니다. 기무라의 얼굴이 붉어졌죠. 중국 대표가 앉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단. 의장이 호명했습니다. 이서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구두굽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죠. 한국은 긴 발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역사는 이미 증명돼 있습니다. 법리도 명확합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동해 실시간 위성 지도였습니다. 아니,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밀했습니다. 한국 해군 통합해양감시체계 마이너스 실시간 연동. 화면 왼쪽 상단에 시각이 표시됐습니다. 2026.03 14구만 4733 UTC1 실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 5개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아타고 DDG-177 초카이 DDG-176 마야 DDG-179 하구로 DDG-180 아키즈키 DD-115 각 함정의 정확한 좌표, 속력, 방위가 숫자로 표시됐습니다. 아타고 북위 37만 1423 동경 131만 5208 속력 산호트 방위 87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수중으로 전환됐습니다. 수심 150m 노란색 점 2개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94형 전략 잠수함 샤오룽 409 93형 공격 잠수함 하이후 418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샤오룽 수심 152m 속력 11노트 방위 91원자로 가동률 67% 원자로 가동률까지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녹색 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UUV 무인 잠수함 UUV-12 추적거리 340m UUV-17 추적거리 280m UUV-23 추적거리 390m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대표들이 일어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죠. 이건 옆자리에 윌슨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실시간이라고? 이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2시간 전부터 추적 중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석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무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옆에 앉은 해상자위대 기술참모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합니다. 이서현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기록은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됐습니다. 수온 분포도, 해류 방향, 음향 반사 계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미국 대표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해군정보국 ONI 분석관이었습니다. 미국은 화면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서현이 대답했습니다. 30초가 흘렀습니다. ONI 분석관이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우리 위성 정보와 100% 일치합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중국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함정의 위치가 정확합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걸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대표석만 조용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확인하셨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기무라가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우리는 그가 말했습니다.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 5척을 보냈습니다. 이서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소형 무인 잠수함으로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녀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독도를 지킬 능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국이 동북아의 정보 절대자였습니다. 기술의 승리였습니다.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순서. 의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추가 발표자를 요청했습니다. 누굽니까? 기무라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의장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오오니시 류이치.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이서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72세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죠. 머리카락은 백발이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오니시 류이치.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일본사학과 명예교수. 메이지 유신 전문가. 40년간 300편이 넘는 논문을 쓴 학자였죠. 그런데 왜 여기에? 노인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왼쪽 다리를 약간 절었죠. 78계단을 올라가는데 43초가 걸렸습니다. 일본 대표석이 술렁였습니다. 기무라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관료가 휴대전화를 꺼냈다가 경비에게 제지당했죠. 노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이크 헤드가 흔들렸죠. 제 이름은 오오니시 류이치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저는 42년간 일본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에도 막부, 조선과의 관계를 전공했죠. 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그리고 오늘 저는 42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19년 3월 17일. 노인이 날짜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과장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카모토 켄지. 지금은 심의관입니다. 일본 대표석에서 한 남성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50대 초반이었죠. 오오니시 교수님. 그가 외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앉으십시오. 의장이 말했습니다. 사카모토가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죠. 오오니시가 계속했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은 제게 문서 3장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낡았죠. 첫 번째는 1667년 은주시청 합기의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오키섬으로 한다. 그가 한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즉, 독도는 일본 영토 밖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오니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노인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입니다. 새 종이를 들어올렸습니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에 보낸 공문입니다. 다케시 마울릉도와 그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1877년에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일본 대표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섰죠. 거짓말입니다. 한 관료가 외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오오니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스크린에 미러링했죠. 1877년 태정관 지령 원본이 나타났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타케시마 호카토 혼포오 무칸케이.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습니다. 오오니시가 말했습니다. 문서번호 2509-00, 태정류 00633100. 누구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카모토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오니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교수님, 이 문서는 울릉도와 그 부속 섬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거짓을 쓸 수 없었습니다. 노인이 마이크에서 손을 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10초가 흘렀습니다. 오오니시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논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2년간 진실을 가르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권력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가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대마도에 관한 문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대마도? 왜 갑자기? 1471년 조선 성종실록에 기록된 대마도주의 상소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한문 원문이 나타났죠. 대마도주 소사다모리가 조선 조정에 올린 글입니다. 저희 대마도는 조선의 땅이옵니다. 토지가 척박하여 조선의 하사품으로 연명하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512년 삼포회란 이후 대마도주는 조선에 반복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직전까지 대마도는 조선의 속주로 기능했습니다. 오은희 씨가 새 문서를 띄웠습니다. 1696년에도 막부의 공문서입니다. 조선국 스시마 대마도는 조선국 관할로 한다. 일본 대표석이 폭발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기무라가 외쳤습니다.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료편찬소 지하 3층, B구역 17번 서가에 있습니다.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원본 스캔 파일이 있습니다. 총 237페이지. 전문가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장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2019년 사카모토 과장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이 문서들을 공개하면 교수님 아드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 오은희 카즈마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 박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오면 취업이 어려울 거라는 협박이었습니다. 노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또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제 아들이 도쿄로 왔습니다. 오은희 씨가 회의장 뒤를 바라봤습니다. 문 옆에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28세쯤 보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은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말한다고 일본이 망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일본을 망칩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오은희 씨가 두 손으로 단상을 잡았습니다. 학자는 권력의 침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대마도 역시 역사적으로 조선과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 학자로서의 양심을 되찾습니다. 노인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42년을 참회합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뛰어나갔습니다. 대표단들이 웅성거렸죠. 일본 대표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무라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지 못했죠. 저는 오은희 씨를 봤습니다. 노인은 아들에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젊은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이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오은희 씨에게 다가갔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서현이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CNN 속보 일본 교수, 독도대마도 역사폭로 도쿄 증시 5.2% 폭락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17%로 급락 일본 학계 긴급성명 준비 중.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USB 내용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1696년에도 막부 문서, 1877년 태정관 지령, 1471년 조선실록.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이 숨겨왔던 역사가 세계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6시 23분, 워싱턴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았습니다.
3월 중순의 늦은 눈이었죠. 저는 8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극비타프 시크럿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동북아 해양질서 재편 일본 의존 구조의 붕괴와 한국의 부상. 사흘밤을 새워 쓴 보고서였습니다. 커피 12잔과 샌드위치 6개. 그리고 헤이그에서 목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죠. 에이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 사실입니까? 네, 장관님. 국방장관이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2페이지였습니다. 한국의 수중감시망 분석 부분이었죠. 한국이 중국 핵잠을 72시간 추적했다는 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못한 일인데. 사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ONI가 교차 검증했습니다. 한국 데이터가 더 정확했습니다. CIA 국장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63페이지. 일본의 정보 능력 평가였죠. 일본이 중국 핵잠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지스함 5척을 보냈는데 일본의 대잠 능력은 과대평가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독자적 감시 능력이 없습니다. NSA 국장이 77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대마도 전략적 가치 분석이었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이 관리하면 그가 계산하듯 말했습니다. 대한해협이 완전히 봉쇄됩니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죠.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블루 정장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시작하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로버츠, 요약해주세요. 3분 안에.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각하, 지난 10일간 동북아에서 3가지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들었습니다. 첫째, 일본의 독도 도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의 갈등에서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지스함 5척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둘째, 중국의 핵잠 투입. 중국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핵전략 자산을 노출시켰습니다. 우리를 포함해 누구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셋째, 한국의 기술 공개. 한국은 소형 무인 잠수함과 극저주파 감시망으로 모든 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다렸다가 국제사회에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각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북아의 안보 구조가 변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정보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실질적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일본은 70년 동맹입니다. 주일미군 기지, 오키나와, 요코스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변하면 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그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72세 노 교수가 목숨 걸고 폭로한 겁니다. 이게 CNN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일본 편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덕적 권위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CIA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끌어들이려 할 겁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마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NSA 국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각하, 대마도는 대한해협이 목입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이곳을 관리하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가 차단됩니다. 전략적 가치가 엄청납니다. 일본이 순순히 내줄까요?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오니시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국제법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초가 흘렀습니다. 제안하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를 한국과 협의합니다. 조용히. 비공개로. 일본에게는 나중에 통보합니다. 국방장관이 논란표를 지었습니다. 각하, 그건 동맹국에 대한. 동맹국이라면 우리한테 통보했어야죠. 대통령이 잘났습니다. 이지스함 5척 보낼 때 말입니다. 동맹은 신뢰입니다. 일본이 먼저 그 신뢰를 깼어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와 함께해야 합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로버츠.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각하. 서울에 다시 가세요. 외교부 이서현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대마도 공동연구, 한국 감시망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동북아 안보구조 재편에 대해 논의하세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각하, 그건 네. 중심축을 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대통령이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멈춰섰죠. 조용한 나라가 결국 판을 바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얀 워싱턴 위로 삼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월 18일 오전 10시 정각, 백악관 브리핑룸의 143개 좌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카메라가 30대 정도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그리고 한국의 연합뉴스까지.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방 전체가 하얗게 빛났죠. 저는 뒤편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 흰색 문서 3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백악관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해양감시 기술을 공식 인증합니다. 첫 문장부터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극저주파 수중음향 감시망과 무인 잠수함 체계는 서태평양에서 가장 정밀한 수중 탐지 시스템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해양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며 동북아 안보 구조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대변인이 잠시 멈췄습니다. 문서에서 눈을 떼고 카메라를 봤죠. 미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존중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일본의 입장은? 동맹 관계는? 대마도 문제는? 대마도 관련해서는? 대변인이 3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역사적 근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도쿄발 속보였습니다. 일본 다케이치 총리 긴급 기자회견 소집. 같은 시각 도쿄 총리관저. NHK 생중계 화면 속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죠. 립스틱 색이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떨림을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역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은희씨 교수의 주장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자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녀가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역사학계의 검증을 존중하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민당 중진 의원 3명이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급히 돌아갔죠. 한 의원이 총리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귓속말을 했습니다. 다카이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그녀가 말했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화면이 끊겼습니다. 5분 후 다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단상에는 다카이치가 없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요양에 들어갑니다. 정치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 오후 2시. 이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진주 목걸이.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조용히 준비했을 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수중감시망 기술은 언제부터 개발됐습니까? 15년 전부터입니다. 이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할 뿐 영토를 탐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이서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녀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도쿄대학교 캠퍼스, 같은 날 오후 3시. 약 2,000명 넘는 학생들이 이 야스다 강당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진실을 지지합니다. 피켓이 흔들렸습니다. 오은희씨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사는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 28세 청년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오은희씨 카즈마였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과거를 부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강국이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교문 밖거리에는 우익단체 2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장기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죠. 하지만 학생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젊었습니다. NHK 카메라가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일본이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NSC 상황실, 오후 4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들이 떠 있었습니다. 도쿄 증시 7.8% 폭락,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12% 자민당 비주류 의원 83명. 역사 재검토 촉구 한국기술력 국제적 인정 중국 외교부 한국과 안보 대화 제안. 사만다가 새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도쿄에서 연락 왔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철회? 네. 공식 발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포기군요.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일본은 이지스함 5척을 독도로 보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영유권을 주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한 척의 군함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에이든, 윌 하퍼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준호 대령이 워싱턴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언제? 다음 주. 수중감시망 기술 공유 논의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조용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만 일본보다는 한 단계 아래라고 여겼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3월 25일 인천공항. 저는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국무부 대표단 일원으로서. 이서연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로버츠 보좌관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분홍빛이었죠. 10일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이서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상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을 뿐이죠.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2011년부터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15년간 바다를 배웠습니다. 물의 언어를, 침묵의 힘을. 차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서 서울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강한 나라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군요. 네. 이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를 끝낸 나라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시끄럽게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이 나라는 동아시아의 판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술로, 진실로, 그리고 침묵의 힘으로. 맘 10시 호텔방.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부분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소리치지 않았다. 증명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사만다였습니다. 에이든, CNN 보세요. TV를 켰습니다. 헤이그 국제재판소 앞이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68개국 한국해양감시망 국제표준 채택지지.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던 나라가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강한 나라는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순간에 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그렇게 동아시아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준비된 승리를. 그리고 6개월 후 다카이치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새로운 총리를 선출했죠. 42세의 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의 첫 연설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마주해야 합니다. 진실 위에서만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오니시 류이치 교수는 도쿄대학교에 복귀했습니다. 그의 강의실에는 학생 500명이 몰렸죠. 강의 제목은 역사와 양심이었습니다. 대마도 문제는 국제공동연구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역사학자 48명이 참여했습니다. 결론이 나오려면 5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중감시망은 계속 작동했습니다. 조용히, 정확하게, 바다의 모든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